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과연 빌드인캠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걸까? 아니면 묶여있는 옵션들 때문에 억지로 내가 넣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일반 블랙박스, 그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빌트인캠이 나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분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산 차량을 구매하실 때요, 절대적인 이제 옵션들이 있죠. 뭐 기아차면 드라이브와이즈, 그리고 현대차면 현대 스마트센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빌트인 캠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거의 대부분이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좀 넣는 추세에 좀 흐름이 있는데 제가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모델별로 빌트인 캠을 선택하는 선택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타페 빌트인 캠은 이제 선택률이 41%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소나타 33%, 그리고 그랜저는 28%, 소렌토는 22%. HUD 혹은 여러 가지 옵션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의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트인 캠 옵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과연 빌트인 캠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걸까? 아니면 묶여있는 옵션들 때문에 억지로 내가 넣는 걸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차가 빌트인 캠이 꼭 있는 옵션이야. 그래서 빠른 출고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넣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일반 블랙박스, 그게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비싼 빌트인 캠이 나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빌트인 캠2는요, 현대기아 순정 시스템과 통합으로 설치가 됩니다. 룸미러에 이제 내장되어 있어서 깔끔한 디자인과 차량의 디스플레이에 연동되고 영상 확인이 매우 간편한 특징이 있어요. 또한 이제 현대기아 보증 관리를 받을 수 있어서 추후에 AS 걱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설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어. 그럼 배선을 막 잘랐어요. 연결했어요. 이거 AS 못 해줘요. 뭐 이런 경우 있죠. 걱정스럽잖아요. 빌트인 캠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생각보다 명확하죠. 화질이 이제 QHD로 이제 1세대 대비 많이 또 개선이 됐지만 4K보다는요 또렷하지 않다, 뭐 흐릿하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SD카드 이제 슬롯이 룸미러 하단, 글로우박스 등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교체나 포맷이 다소 불편하다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 블랙박스는 10만원, 뭐 30만원, 뭐 비싼 거 40만원까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30만원대 설치들을 하시죠. 근데 빌트인 캠은 이제 차종마다 상이하지만요 45만원 이상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 2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넣어야 되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HUD가 묶여 있다면요 어쩔 수 없이 117만원을 지불해야 되죠. 정확하게 이제 좀 분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빌트인 캠2 일단 화면 확인입니다. 차량 내부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죠. 일반 블랙박스는 그냥 작은 화면에서도 일단 터치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후자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차량 정보 연동입니다. GPS, 주행속도, 그리고 방향 지시 등 작동 여부 기록을 다 하고요. 빌트인 캠은 일반 블랙박스는 GPS 기반의 속도 및 위치만 기록하게 되죠. 그럼 빌트인 캠이 훨씬 더, 그리고 주차 녹화 배터리 기능들을 보게 되면요, 빌트인 캠은 이제 차량 메인 배터리 공유, 그러니까 방전의 위험도가 낮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오랫동안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주차 시 방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성능이 나쁜, 안 좋은 기능들의 블랙박스들을 설치한 차량들은요 방전이 굉장히 쉽사리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빼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시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 다음은 AS랑 보증입니다. 빌트인 캠은 당연하게도 현대기아 서비스센터 내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게 되죠. 3년에 6만 킬로. 사설 블랙박스는 제조사 또는 장착점에서 AS를 받는데, 이 블랙박스를 또 잘못 고르게 되면요 AS 가능한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AS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보통 뭐 1년? 뭐 2년? 이 정도 내외로 이제 AS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트인 캠2는요 차량 출고 시 이제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옵션으로 넣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설에서 튜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튜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냥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블랙박스는 뭐 언제든지 내가 뭐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성능이 좋은 블랙박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은 들어가겠죠. 제가 그래서 앞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빌트인 캠2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81%나 됐습니다. 와, 대박이죠. 빌트인 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위 내용을 통해서 알 것 같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빌트인 캠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죠. 초기에 장착되었던 빌트인 캠 1, 그리고 대부분 모델에 탑재되는 빌트인 캠 2, 그리고 펠리세이드, 그랜저, EV3, EV4 등등 최신 모델에 탑재되는 이제 빌트인 캠 2 플러스 세 가지 유형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빌트인 캠이 다 똑같은 빌트인 캠이 아니에요. 일단 음성 녹음 지원입니다. 2부터 가능하고요. 카메라 화질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QHD,
그리고 후방도 풀 HD로 들어가게 됩니다. 녹화 시간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저장 매체도 차이가 나고요. 2배죠. 정보 기록은 이제 GPS 연동이 되고요. 스마트폰 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와이파이는 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2 플러스와 이제 빌트인 캠2는 이제 가격이 동일하지만요. 플러스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이제 기능 주차, 동작 감지 레이더예요. 녹화 기능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중에 이제 상시로 화면을 다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앞뒤에 이제 레이더가 사람이나 차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할 때만 녹화하는 초전력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도 방전 없이 최대 4일까지 주차 감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똑같다면 무조건 빌트인 캠2 플러스로 가는 게 낫겠죠. 그쵸. 근데 이 플러스에 대한 기능이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죠. 빌트인 캠 이제 설정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포 시스템에서 메인 화면으로 넘겨 빌트인 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고요. 해당 영역에서 이제 배터리 충전량, 그리고 영상 삭제, 설정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녹화할 영상의 종류와 이제 녹화 시간, 그리고 충격 감지, 민감도, 녹화 각도 조절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녹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하게 되면요. 주행 정보 표시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차량의 속도, 그리고 변속 위치, 그리고 방향 지시 등 GPS 정보가 함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주행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꼭 켜두시길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클릭 한번 해보면요. 대부분 가볍게 알 수 있는 기능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앱 연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빌트인 캠 이제 설정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진행하게 되면 앱 연결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진행한 후 빌트인 캠 와이파이를 활성화해 줍니다. 이후 핸드폰에서 기아 앱 혹은 이제 현대 앱을 실행한 뒤에 하단의 홈 버튼 옆에 이제 제어 그리고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해당 영역에서 중간쯤 빌트인 캠 연결을 클릭하면 연동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앱을 연동하게 되면요. 주차 중 충격 감지되면요. 모바일 알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콕 방지.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또한 빌트인 캠을 추가하게 되면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옵션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같이 추가되는 옵션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빌트인 캠이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그쵸. 제가 빌트인 캠이 더 좋다라고 이제 포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기능들 그리고 가격대만 보더라도요 확실히 빌트인 캠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미관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 면에서도 빌트인 캠2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순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튜닝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자동차 문화에 튜닝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순정으로 이제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빌트인 캠2를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세 흐름이니까. 대표님이라면 빌트인 캠 선택하시나요? 저도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까지 항상 비추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진보된 성능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막연히 비싸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 사설 블랙박스 알아보니까요 땡땡나비에서 또 비싼 블랙박스들은 한 40~50만 원 해요. 그럼 그냥 차라리 순정 블랙박스 넣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